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6살 김선아라고 합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면서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던 저는 아들의 권유로 집을 정리하고 아들 가족이 사는 도시 근처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일 줄 알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 관계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세대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66에 깨달은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속에서 저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이런 외로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제 이름은 김선아, 올해 66살입니다.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은퇴 후에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시골집에서 소박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벌써 3년 혼자 하는 모든 일들이 버거워졌습니다. 뚝뚝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어요. 고쳐달라고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는 남편이 다 해주던 일들이었는데 이런 소소한 것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이면 습관처럼 밭으로 나가 상추를 뜯고 오이를 따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싱그러운 흙냄새와 이슬 맺힌 채소들을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거든요. 하지만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혼자 일하다 보면 문득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선아야, 오늘 장 보러 가자. 이웃 김수님 할머니가 대문 너머로 소리쳤어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정 많은 분이거든요. 네, 잠깐만요. 급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나갔어요. 따다다 할머니와 함께 시장으로 걸어가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혼자 어떻게 지내? 그냥저냥 살아요. 뭐? 사실은 외로웠지만 그런 말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시장에는 왁자지껄 사람들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사세요. 배추 한 포기에 1,000원.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와 흥정하는 소리들이 활기차게 들려왔어요. 이런 소리들이 혼자 사는 집의 정막을 잊게 해줬습니다. 아, 맞다. 우리 선아 아들이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며? 순임이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네, 잘 살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섭섭했어요. 아들 지훈이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거든요.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차려 먹을 때가 가장 외로웠어요. 찰그랑 젓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는 식탁에서 네 식구가 둘러앉아 떠들썩하게 밥 먹던 옛날이 그리워졌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머, 지훈아, 잘 지내니? 네, 엄마도 건강하시죠? 짧은 안부 인사였지만 아들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환해졌어요. 엄마, 그런데 말인데. 지훈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실 생각 없으세요? 혼자 계시는 거 너무 걱정돼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이사를 왜?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저희도 가까이서 모시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혼자라는 외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 순간에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이사를 망설이는 저에게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매일 손주 얼굴 보실 수 있어요. 도윤이랑 할인이가 할머니 손 요리 먹고 싶다고 하거든요. 손주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뒤척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사를 가야 할까? 35년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일까? 새벽 4시쯤 창밖에서 찍찍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혔습니다. 밭에서 마지막으로 채소를 따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얘들아. 할머니가 새로운 곳으로 가야겠어. 상추잎에 맺힌 이슬이 눈물처럼 반짝였습니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이사 가기로 했어. 정말요? 엄마. 기쁨에 찬 아들의 목소리에 저도 웃음이 났어요. 좋은 집 구해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며칠 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신문지에 그릇을 싸고 상자에 추억들을 담으며 35년 살던 집을 정리했어요. 남편과 함께 모았던 물건들, 아이들 어릴 적 사진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순임이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선아야, 서울 가서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고마웠어요, 순임이.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든 이웃과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부르릉 이사 트럭이 도착했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운전기사님이 할머니, 서울 가시는 거예요? 물어보셨을 때 네, 아들 보러 가요라고 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트럭에 짐을 다 싣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방들이 낯설어 보였어요. 35년간 살았던 공간이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잘 있어, 우리 집. 작별 인사를 하고 문을 잠갔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논밭이 점점 줄어들고 건물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도시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딸깍 새 집 열쇠를 받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지훈이가 건네준 열쇠 뭉치를 손에 쥐니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서울로 이사 온 거구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엄마, 여기에요. 지훈이가 1502호 앞에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넓은 현관과 환한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골집보다 훨씬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어머, 참 좋구나.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탁 트인 도시 전망이 펼쳐졌어요. 높은 건물들 사이로 한강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웅장한 풍경이었어요. 엄마, 전망 어때요? 강도 보이고 공원도 바로 앞이에요. 공원이라는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아무리 도시라고 해도 나무와 풀이 있는 곳이 가까이 있다니 다행이었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푸른 나무들이 가득한 공원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좋은 집 구했구나. 고생 많았지?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편하시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들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혼자 지내느라 얼마나 걱정했을까 싶었거든요. 짐을 정리하는 동안 지훈이가 곁에서 도와줬어요. 바스락바스락 상자를 뜯어가며 하나씩 꺼내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예전에 쓰던 그릇들과 가구들이 새 집에 자리 잡으니 조금씩 집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녁에 지영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외식할까요? 환영 파티로요. 지훈이의 제안에 설레었어요. 며느리 윤지영과 손주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 약속한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 하는 목소리와 함께 작은 몸이 제게로 달려왔어요. 손주 할인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할인이 꽉 안아주니 꽃향기 같은 샴푸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인이의 맑은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도윤이도 수줍게 다가와 안녕하세요. 할머니라고 인사했습니다. 시골에서 가끔 보던 손주들이 이렇게 자주 볼 수 있게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어머님, 가까이 오셔서 정말 기뻐요. 며느리 지영이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저희가 더 든든해졌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오신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왁자지껄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할인이가 할머니,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와요. 라고 하니 도윤이도 할머니 요리 먹고 싶어요. 라고 거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엄마, 내일부터 천천히 동네 구경하세요. 마트도 가까이 있고 복지관도 있어요. 지훈이가 세심하게 안내해줬어요. 걸어서 10분이면 우리 집이니까 언제든 놀러 오세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온갖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시골의 조용함과는 너무 달랐지만 사람들이 가까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외롭지 않게 해줬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 산책을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생각보다 상쾌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운동하는 어르신들. 활기찬 모습들이 보기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벤치에서 스트레칭하던 할머니가 먼저 인사해 주었어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여기 참 살기 좋아요. 자주 뵐 것 같네요. 공원에서 돌아와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지훈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서 10분이라더니 정말 가깝더라고요. 딩동 초인종을 누르니 지영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요, 지영아.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끓여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은 학교 갔어요? 네, 도윤이는 학교 갔고 할인이는 유치원이에요. 오후에 오니까 그때 보셔요. 지영이의 설명을 들으니 손주들 일상이 궁금해졌어요. 내가 뭔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이고, 어머님이 오셔서 오히려 저희가 도움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할머니 손맛을 그리워해요. 오후에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의 반응은 정말 컸어요. 할머니가 진짜 우리 집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기쁨에 찬 목소리들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드세요. 제가 할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지영이의 제안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탁이 얼마만인지.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은 시끌벅적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지훈이는 회사 얘기를, 지영이는 동네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가족의 화기애애한 대화였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올 거죠? 할인이가 제 손을 잡고 물어봤어요. 그럼 할머니가 매일 올게. 와, 좋아. 아이들의 환호성에 저도 웃음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비춰주었어요. 시골에서는 이렇게 환한 밤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시 생활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외롭지 않은 하루,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 손주들의 환한 웃음. 이사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지훈이네 집에 들러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하고 즐거웠어요. 하지만 며칠 더 지나니 조금씩 어색한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지훈이네 집에 들렀는데 지영이의 얼굴이 어딘가 굳어 있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어요. 부엌에서 쨍그랑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게 들렸습니다.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지영아, 무슨 일 있어?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평소 같으면 커피도 끓여주고 이것저것 챙겨주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 아침을 차리는데 제가 습관처럼 도움을 주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지영아, 내가 밥 좀 퍼줄까? 어머님, 됐어요. 제가 할게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때 지영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아침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매일 오시면 저희 일정이 꼬여요. 쿵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돕고 싶었던 제 마음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 그래. 미안해, 지영아. 내가 생각이 짧았네.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지영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지훈이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아침부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들마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너희 도우려고. 엄마, 지영이가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의 말에 더욱 서운했지만 괜히 분위기만 어색하게 만들 것 같아서 알겠어라고만 했어요. 그날 이후로 지훈이네 방문 횟수를 줄였어요. 매일 가던 것을 이틀에 한 번으로, 그리고 아침 시간은 피하고 오후에만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다시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째깍째깍 시계 소리만 들리는 거실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골에서는 항상 할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편리해서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TV를 켜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창밖 공원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사를 오지 말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후 지영이네 집에 갔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할인이가 할머니 배고파요 하기에 습관적으로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줬거든요. 그런데 지영이가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간식은 제가 정한 시간에만 주기로 했는데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아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어머님, 아이 교육은 저희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제가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손주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미안해, 지영아. 다음부터 조심할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할인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할머니, 왜 슬퍼요? 하고 물어봤어요. 순진한 아이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안 슬퍼.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매일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지만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지훈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영이가 서운했을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요즘 육아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알겠어, 아들아. 엄마가 너무 나섰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지훈이의 목소리도 어색했어요. 결국 아들도 제가 부담스러운 거구나 싶었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조심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저는 그 안에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살 때와는 다른 종류의 외로움이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지훈이네 집에 갈 때도 미리 전화해서 괜찮은지 물어보고 가서도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손주들과 놀 때도 마음 편히 놀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는 건 아닌지, 지영이가 싫어하는 건 아닌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런 게 정말 제가 원했던 새로운 시작이었을까요? 며칠이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지영이와 의견이 부딪히는 일이 자꾸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인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 보여서 제가 꿀차를 끓여주었거든요. 할머니가 만든 꿀차 정말 맛있어요. 할인이가 후후 불어가며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35년간 아이들을 돌봐온 경험으로 만든 차였거든요. 그런데 지영이가 집에 돌아와서 할인이에게 물어봤어요. 할인아, 오늘 뭐 마셨어? 할머니가 꿀차 끓여주셨어요. 아이가 신나게 대답하자 지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할인이 알레르기 때문에 꿀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알레르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랬나? 미안해. 내가 깜빡했나 보다. 당황해서 사과했지만 지영이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이 건강에 관련된 일인데 이렇게 대충 넘어가시면 곤란해요. 대충이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제가 언제 아이들을 대충 돌봤다는 건가요? 35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지영아,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할인이가 위험할 수도 있었잖아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이 모르시면 미리 물어보셔야죠. 그때 할인이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엉엉 할머니 미워요. 엄마도 미워요. 아이가 울자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할인아, 울지 마. 할머니가 잘못했어.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지영이가 먼저 할인이를 안아갔어요. 할인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화낸 게 아니야. 걱정되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 되었어요. 할인이는 계속 울고 저는 어쩔 줄 몰라 서 있고 지영이는 아이를 달래느라 바빴습니다. 지영아, 내가 집에 가볼게. 어색하게 말하며 자리를 피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발걸음도 무거웠고 마음도 답답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 꿀 알레르기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억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 맞아요. 그날 밤 지훈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죠? 할인이 꿀 차일로. 엄마, 할인이 꿀 알레르기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아들의 말에 더욱 위축되었어요. 정말 들었는데 잊어버린 걸까?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진 건가?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깜빡했나 보다. 엄마, 앞으로는 아이들한테 뭔가 해주기 전에 지영이한테 미리 물어보세요. 아이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지영이에게 사과하러 갔어요. 지영아,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내가 조심성이 없었구나. 정중하게 사과했지만 지영이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어머님, 사과해 주셔서 고맙지만 솔직히 말하면 요즘 너무 자주 오셔서 부담이에요. 드디어 속마음을 털어놓은 거였어요. 부담이라니?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어머님만의 방식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랑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도우려던 마음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더 거리를 두시면 어떨까요? 거리를 두라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손주들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이사까지 왔는데 거리를 두라니. 알겠어, 지영아. 내가 너무 나댔나 보다. 그 이후로는 정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매일 가던 것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였고 가서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왜 안 와요? 물어봐도 할머니가 바빠서 하고 얼버무렸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우울감이 몰려왔어요. 무엇을 위해 이사를 온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다른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어머, 요즘 안 보이시던데 어디 가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아이고, 혼자 계시면 안 되죠. 같이 복지관이나 가실래요? 복지관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어요. 집에만 있으니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거든요. 복지관에서 뭘 하는데요?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참 재미있어요. 그날 밤 생각해 봤어요. 혹시 제가 너무 가족에게만 의존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제 삶도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복지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 갔더니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노래교실, 요가교실, 서예교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이사 왔는데 결국 혼자서 새로운 취미를 찾아야 하다니. 이게 정말 제가 꿈꿨던 노후였을까요? 복지관에서 돌아온 후에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흥미롭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가족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색해진 상황에서 혼자만의 취미를 갖는다고 해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지훈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복지관은 어때요? 재미있어요? 응, 그런대로 괜찮더라. 시큰둥하게 대답했는데 솔직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아들이 저를 복지관으로 떠밀어 보내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거 참 다행이네요. 엄마도 엄마만의 생활이 있어야죠. 지훈이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엄마만의 생활이라니. 제가 원했던 건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이었는데요. 아들아, 솔직히 말하면 속마음을 털어놓으려다가 멈췄어요. 괜히 아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복지관에서 친구도 사귀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외로웠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진짜 마음을 말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할인이 생일이 다가와서 제가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백화점에 가서 비싼 블록 장난감을 샀어요. 할인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일 당일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을 들고 지훈이네 집에 갔어요. 할인아, 할머니가 선물 사왔어. 우와, 뭐예요? 할인이가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어요. 포장지를 뜯어보더니 할인이가 우와 레고다 하며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역시 손주 기뻐하는 모습만큼 할머니를 행복하게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지영이가 돌아와서 선물을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님, 이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백화점에서 샀어. 할인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어머님, 지영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희는 이번에 할인이 생일 선물로 가족여행을 준비했거든요. 상의도 없이 이런 큰 선물을 하시면 곤란해요. 쿵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또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미안해, 지영아. 미리 물어봤어야 했는데. 어머님, 아이 교육상 좋지 않아요. 무계획적으로 선물을 주시면. 무계획적이라는 말에 더욱 상처받았어요. 저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인데 그게 무계획적이라고 하다니. 그럼 이 선물은 어떻게 하지? 일단 치워둘게요. 나중에 적당한 때가 되면 주고요. 지영이가 선물을 가져가 버렸어요. 할인이가 엄마 왜 가져가요? 할머니가 사준 건데. 하며 울먹였지만 지영이는 단호했어요. 그 순간 제 존재가 이 집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해도 잘못이고 뭘 줘도 부담이고 정말 제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걸까요? 지영아, 나 집에 가볼게. 어색하게 일어서는데 지영이가 어머님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손주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인데 그게 잘못이라니. 정말 제가 이상한 할머니인 걸까요? 그날 밤 지훈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죠? 별일 아니야. 엄마, 지영이한테 들었어요. 선물 때문에 기분 상하셨죠? 아들아, 내가 뭘 잘못한 거니? 참았던 마음이 터져 나왔어요. 손주 생일 선물 사주는 게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이상한 할머니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지훈이가 난처해 했어요. 요즘 육아 방식이 달라졌어요. 미리 상의하고 계획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울먹이며 물어봤어요. 내가 뭘 해야 손주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거야? 지훈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자주 오시면 지영이가 힘들어해요. 복지관 프로그램도 다니시고 친구도 사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아들도 저를 귀찮아한다는 뜻이잖아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사를 왔는데 그 마음조차 부담으로 여겨진다니. 알겠어, 아들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앞으로 조심할게. 너희 생활에 방해 안 되게 할게. 지훈이가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버렸어요. 아들이 나간 후 혼자 남아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너무 나댄 걸까요? 다음 날부터는 정말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네 집에 가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고 가서도 짧게 머물다 왔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왜 빨리 가요? 물어봐도 할머니가 바빠서라고만 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해봐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우리 때랑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말들을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이사 온 게 잘한 일이었을까? 시골에서 혼자 살 때가 더 나았던 건 아닐까? 적어도 그때는 이렇게 눈치 보며 살지는 않았는데. 이런 마음이 제 얼굴에도 드러났나 봐요. 공원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하지만 이런 가족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지훈이네 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는데도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고 가서도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복지관 프로그램에는 등록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노래교실에서 고향의 봄을 부를 때면 시골집이 그리워져서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다른 할머니들은 즐거워하는데 저만 우울했어요. 어느 날 오후 용기를 내어 지훈이네 집에 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지영이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온 걸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힘들어. 시어머니가 매일 와서.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설마 저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이들 교육에도 간섭하시고 멋대로 선물도 사오시고 솔직히 스트레스 너무 받아. 지영이의 말에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짐이 되고 있었던 거구나. 조용히 뒤돌아서 나왔어요. 인사도 하지 않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원망받고 있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뒤척뒤척 침대에서 뒤척이며 지영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매일 와서 간섭하시고 스트레스 받아. 다음날 지훈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어제 집에 오셨다 그냥 가셨다면서요? 응. 지영이가 바빠 보여서.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힘들어한다고 아들에게 일러 바칠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그 이후로는 정말 거의 가지 않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것도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번으로 줄었습니다. 손주들을 보고 싶어도 참았어요. 가봤자 환영받지 못할 테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우울감이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도 대충 때우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공원 산책을 하던 이웃 할머니가 요즘 안 보이시네요. 어디 아프신가요? 하고 물어봤지만 괜찮아요라고만 답했어요. 사실 마음이 아픈 건 말할 수 없잖아요. 복지관에서도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 자랑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 손자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러네. 손녀가 할머니랑 놀자고 해서 매일 가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할인이 유치원 발표회가 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거든요. 다른 할머니가 우리 손녀 발표회 보러 가는데 선아님도 손녀 발표회 있지 않나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제야 알았어요. 할인이 발표회가 있는데 저는 연락을 못 받은 거였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알려줬을 텐데 이제는 그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는구나 싶어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영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어요. 울먹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어머님, 죄송한데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서 금방 갈게라고 답했어요. 서둘러 지훈이네 집에 갔더니 지영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평소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이야, 지영아? 놀란 마음에 물어보니 지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께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달라진 건지. 지영아, 무슨 일 있었어? 실은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지영이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이랬어요. 지훈이가 다니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급여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지영이가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요. 지영이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혹시 도윤이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할인이는 유치원이 있지만 도윤이는 방과 후에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난 몇 달간 받았던 상처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도윤이는 할머니가 돌봐줄게. 그때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부탁을 드려서 지영아, 괜찮아. 며느리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지. 어머님, 앞으로는 어머님 방식대로 하셔도 돼요. 지영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가 너무 고집부렸어요. 어머님이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신 분인데 존중하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처음으로 제 경험과 지혜가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고마워, 지영아. 그동안 서로 힘들었지?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지영이가 깊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미안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도윤이를 학교에서 데려와 숙제를 도와주고 간식도 챙겨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손주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도윤이가 수학 숙제를 들고 와서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도와줄게.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도윤이와 함께 공부하고 요리하고 이야기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김치찌개가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도윤이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그래, 할머니가 더 맛있게 해줄게. 지영이가 퇴근해서 돌아올 때면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인사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할인이도 변했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한테 할머니 자랑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니까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 도윤이가 친구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할머니가 간식 만들어 주시는 거 부러워해요라고 말했어요. 제가 만든 호떡을 친구들과 나눠 먹었다더라고요. 지영이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육아에 대해 너무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어머님 경험을 더 존중했어야 했는데, 진심 어린 반성의 말이었어요. 지영아, 너도 좋은 엄마야. 우리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잖아. 어머님 말씀 정말 맞아요. 앞으로는 의논해서 함께 키워가요. 지훈이도 달라졌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세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들이 이렇게 고마워하니까 보람이 느껴졌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 손자 돌보느라 바빠요. 숙제도 봐주고 요리도 해주고. 부럽네요. 그렇게 할머니가 필요한 집이 있어서. 몇 주가 지나자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되었어요. 지영이는 퇴근 후에도 제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육아에 대한 조언도 구했어요. 어머님, 도윤이가 요즘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천천히 설명해 주면 돼. 재촉하지 말고. 제 조언을 듣고 실천하는 지영이를 보니 뿌듯했어요. 드디어 제 경험이 인정받고 있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저희 가족에게 꼭 필요한 분이에요. 어머님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짐이라고 여겨졌던 제가 이제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니.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제 얼굴에도 드러났나 봐요. 공원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하지만 이런 가족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몇 달이 흐른 후 저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도윤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는 데려와서 함께 숙제를 하고 간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뭘 만들어줄 거예요?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할머니 특제 호떡 어때? 우와, 좋아요. 친구들한테도 좀 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제 요리를 좋아해 주니까 정말 보람찼어요. 35년간 교사로 일하면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마움을 표현받은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할인이도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제게 달려와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줘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우리 할머니가 만든 김밥 맛있다고 했어요. 아이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지영이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퇴근 후에는 항상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육아나 교육에 관해서도 자주 상의해와요. 어머님, 도윤이가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아이 수준에 맞게 천천히 설명해주면 돼. 무엇보다 격려를 많이 해줘야 해. 제 조언을 듣고 실천하는 지영이를 보니 정말 기특했어요. 며느리라기보다는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동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지훈이도 달라졌어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아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니까 모든 보람이 느껴졌어요.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공원에 나들이를 가거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거나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웃으며 지내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할머니, 이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손주들과 함께 요리하며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복지관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 자랑을 할 때 저도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 도윤이가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할머니가 매일 봐주거든요. 부럽네요. 우리 손자는 학원만 다녀서 할머니랑 시간 보낼 기회가 없어. 노래교실에서 고향의 봄을 부를 때도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시골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면서요. 어느 날 도윤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할머니, 제가 글쓰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도윤이가 대단하네. 시상식에 참석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도윤이가 단상에서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다른 학부모들이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라고 말해주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5년간 남의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제 손주를 이렇게 직접 도와줄 수 있다니. 지영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어머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처음에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지 못했죠. 지영아, 그런 말 하지 마. 서로 다른 방식이었을 뿐이야. 중요한 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 어머님, 앞으로도 계속 함께 아이들을 키워주세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해 봤어요. 몇 달 전에는 이사 온 것을 후회했는데, 이제는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와 하린이가 함께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안겨올 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어요. 지영이도 출근하면서 어머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고 지훈이도 엄마 건강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라며 걱정해줬어요. 오후에 복지관에서 서예교실에 참석했는데 선생님이 선아님, 요즘 글씨체가 많이 밝아졌어요. 마음이 편해지셨나 봐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같은 하루라도 훨씬 의미 있고 보람차게 느껴졌거든요.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도윤이는 학교 이야기, 하린이는 유치원 이야기, 지영이는 회사 이야기, 지훈이는 재미있는 일화들.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할머니, 내일도 맛있는 거 만들어주세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줄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삶도 여전히 의미 있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인생의 후반부에도 새로운 행복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겪은 후에 더 깊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 함께 행복해지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얼굴에도 드러났나 봐요. 공원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하지만 이런 가족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잖아요.